네, 안녕하세요. 어슴새벽입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좀 훈풍이 불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크립토 공포 지수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금은 차트를 그리고 보고 그리고 비트코인 전체적인 1차 반감기, 2차 반감기, 요번에 있었던 이제 3차 반감기 이후의 흐름들 그리고 XRP 이제 차트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이 요번에 만약에 불장이 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굉장히 꿈꿔왔던 그런 이제 불장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이제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상승장 때 굉장히 차분하게 그리고 상승장의 흐름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야 내가 오랜 기다린 상승장 끝에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투자 마인드 관련해서 한번 더 되짚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직 제가 본격적인 완전히 불장이 지금 화랑이 타올라서 시작된 거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는 좋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직 흥분한 상태로 방송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정말 불장이 많이 와서 XRP도 한 5, 600원 정도 선을 이제 이따 차트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그 정도 선을 지지하고 슈팅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제가 조금 흥분한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흥분했다기보다는 좀 이제 신나는 그런 방송을 해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지금 나스닥하고 며칠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대로 지금 디커플링을 며칠째 하고 있기는 해요. 나스닥이 빠졌을 때, 다우지수나 이렇게 빠졌을 때도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 시장의 방향성이 금, 은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서 굉장히 흐름은 좋게 가고 있기는 한데 지금 또 미국하고 중국의 굉장히 상황이 안 좋게 이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안 좋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언제든지 또 요동칠 수 있는 상황인 거를 감안한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너무 또 흥분하셔가지고 또 우리가 오랜 기다려온 이 거사를 망치지 않도록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을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비트에서 분위기는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이런 신규 상장한 코인들은 50% 90%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크립토 공포 지수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제 71로 탐욕 상태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아마 6월쯤 비트코인이 한 원화로 1600만 원 정도 갔을 때는 거의 이쯤까지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90 몇 가지 갔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속 잊지 마시고 공포지수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투자하고 계신 코인이 많이 올라서 기분이 너무 좋고 그리고 내가 지금 나 돈을 더 추가해서 넣어야겠다. 내가 무리하게 투자를 절대 하시면 안 되겠지만 어찌됐든 추가로 내 자금을 더 넣어야겠다고 하실 때는 한 번쯤이라도 이 공포지수를 보신 다음에 내가 왜 공포지수가 굉장히 공포에 있거나 아니면 중립에 있는 상태에선 투자를 하지 못했고 지금 이렇게 탐욕 단계에서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어느 정도 지지선을 확인을 하고 지금 이렇게 불장이 시작되는 타이밍에 들어가시는 것도 또 차트를 잘 보시는 분들이 하는 매매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가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늘 주식이나 이런 데 격언이 공포회사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공포의 사실 내가 투자하려는 자산에 대해서 확실한 가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면 공포 구간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포 구간에서 이쯤에서는 내가 분할로 매집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올라갈 거에 대한 확신을 한다라고 하면 분할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런 탐욕 구간이나 극도의 탐욕 이런 데서 대부분 사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를 이제 망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친다고 하면 정말 이런 자리 2천만 원 가까이 갔을 때 이런 데 대부분 사서 물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런 추세가 돌파하고 나올 때 그때쯤 어느 정도 중립에서 탐욕으로 가는 구간 이럴 때도 탐욕이 나올 텐데 이럴 때 들어가는 거야 잘하는 거지만 그거를 실제적으로 정말 차트를 잘 볼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대부분 누구한테 선동을 당하고 또 선동을 당하고 또 선동을 당해서 이쯤에서 대부분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선동을 당할 거면 빨리 당해라 라는 또 전설적인 투자가가 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대부분 이제 늦게 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찌됐던 좀 정리를 하면 내가 지금 암호화폐 불장이 요번에 만약에 시작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처음에 한 1,000만 원 투자를 했어요. 그랬는데 내가 1,000만 원 투자했는데 벌써 2,000만 원이 됐네. 이게 막 흥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또 1,000만 원, 2,000만 원을 구해서 더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공포 지수를 한번 보고, 아, 탐욕 단계구나. 근데 내가 지금 탐욕 단계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올라가는 와중에도 이 탐욕 지수가 중간 중립으로 떨어지고 잠깐 공포로 가고 이렇게 변화하거든요. 왜냐면 그 지수 자체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럴 올라가는 와중에 잠깐씩 쉬어요. 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비트코인 이런 지점 같은 경우 또 확 빠지기도 하고요. 그러면 기왕 살 거면 이런 데보다는 이런 데 자리가 더 낫잖아요. 근데 이런 데 자리 때는 분명히 중립이나 공포 구간으로 들어오거든요. 조금은. 그러니까 그런 공포 지수를 보고 조금이라도 투자를 하시면 그나마 조금 섣부르게 좀 더 많이 투자를 하실 때 좀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으실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더 그나마 구매 단가를 어떻게 보면 조절을 낮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좀 생각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은차트를 한번 볼게요. 은차트도 지금 여기가 이제 박스 구간, 비트코인으로 치면 2019년에 이제 초반에 이제 급락을 했던 비트코인 캐시 그 사건으로 빠졌던 이런 구간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다음 박스 구간을 넘어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고점을 넘죠. 그리고 다시 지금 박스 구간에 갇혔다가 최근에 박스 구간을 완전히 그 상단 추세를 뚫고 나와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요번에 금하고 은하고 비트코인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암호자산 시장하고. 근데 미국 지수 같은 경우 좀 빠졌음에도 이런 그 실물 자산들의 슈팅이 일어났다. 이게 이제 화폐 인플레이션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뭐 다른 거는 다 어차피 호재 악재는 세력이 가져다 붙이기 나름이니까, 결국에 이런 것들은 이제 세력이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보실 점은, 정말 이게 주봉이라 엄청나게 1980년대예요. 여기는 1970년대고 뭐 태어나기 전부터 막 이렇게 좀 오던 차트인데, 이 보면 여기에 축적 기간은 엄청나게 오래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상단으로 올라갔잖아요. 이만큼의 축적 기간을 거쳐서. 근데 지금 이 그 실버 같은 경우 여기서 벌써 지금 상방으로 뚫고 나왔다는 것은, 고점을 만든 이후에 그 축적 기간을 보통은 그 매집도 하고 축적 기간을 또 한동안 이렇게 오래 해야 가는데, 굉장히 축적 기간을 짧게 가져가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냥 뭐 가져다 붙이자면 화폐가 엄청나게 많이 풀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물 자산들의 가격이 반영되는 속도가 여기 축적 기간보다 훨씬 짧은 축적 기간, 엄청나게 많은 화폐량이 찍혔기 때문에, 그래서 화폐 축적 기간이 훨씬 짧지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골드 같은 경우도 여기도 똑같이 그 트랩 구간으로 빠지고 박스 구간에서 하고, 골드는 이미 여기서 이미 전고를 넘었었죠. 2007년에 이미 넘어가지고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다시 박스 구간에서 또 트랩 만들고 하다가 여기서 이제 상단으로 비트코인처럼 지금 뚫고 올라가가지고 이미 전고를 또 넘어갔어요. 역시나 금도 굉장히 축적 기간을 고점을 만든 다음에, 보통 여기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가지를 물을 펐다라고 하면 여기도 정말 한 뭐 최소한 요 정도는 퍼야 되는데, 정말 화폐 양이 엄청나게 찍혔기 때문에 이 당시보다 이때 양이 뭐 엄청나게 훨씬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축적 기간 자체가 화폐 유동성으로 인해서 이게 아니라 굉장히 짧게 가져가고, 여기에 지금 고점을 이미 넘었다. 그래서 이 실물 자산의 상방으로 가는 모습과 암호자산 시장이 지금 같은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비트코인 뭐 지금 여기 보면 지금 뚫고 나왔죠. 뚫고 나와서 이 신호가 지금 골드에 여기 지금 뚫고 나온 이 신호랑 같이 보고 있고, 결국에는 골드를 따라서 방향성 따라 세력들도 정고를 도전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감기 2012년 첫 번째, 그 다음에 2016년 두 번째, 그 다음에 요번에 있었던 세 번째 반감기. 그래서 지금 주봉인데 이렇게 쭉 트렌드 라인을 이제 가고 있죠.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우리들이 좀 고민을 했던, 여기서 이
요번에 왔던 2017년의 불장에 이 축적 기간을 생각보다 더 많이 시간이 필요해서 여기서 이게 이 라인, 이 라인을 만약 못 뚫고 여기서 맞고 떨어진다 하면 이 전체적인 트렌드 라인을 벗어나서 축적 기간을 더 거쳐서 간다. 그러면 사실상 이 밤감기 이론이 깨져버리는, 비트코인의 밤감기 이후에는 상승이 일어나고 보여줬던 전반적인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특성 프랙탈이 깨지는 현상을 우리가 우려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 나스닥 그 이제 금융시장의 대공황처럼 코로나 사태와 함께 붕괴가 일어나면서 여기에서 급격한 이 붕괴를 금융 주식시장하고 같이 그 만들어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프랙탈이 붕괴가 되는, 반감기가 이후에 계속 상승하는 이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걱정을 좀 거의 한 80%는 다 깨져버린 것 같고, 지금 이게 뚫고 나온 거를 여기를 보면 결국에는 반감기 이론대로 이 이론대로 반감기 이후에는 상승을 한다 대로 가고 있는 모양새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걸로 보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 60%라고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80%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방향성을 위로 보였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한번 이제 봉 패턴을 좀 붙여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강간기 이후에 지금 이렇게 그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 좀 그 봉 패턴 붙이기 전에 주요하게 보면 여기가 지난 그 첫 번째 반감기 때 고점 이후에 여기가 1100불 정도였어요. 이게 두 번째 반감기 이후에 이제 상승 사이클 탈 때 고점에서 여기를 보시면, 여기를 한번 이제 확대를 해서 우리가 보면 고점, 정확히 고점 닿았던 여기에서 맞고 떨어졌죠. 맞고 떨어지고 두 번째는 고점을 살짝 넘었다가 바로 또 대형 음봉이 나오면서 또 여기까지 빼줬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이거의 하락이 거의 얼마가 정도 되냐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55% 하락이 나왔던 거예요. 여기서 한번 맞고 떨어지고,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보면 여기도 33% 전 고점을 맞고 33% 하락을 하고, 두 번째는 살짝 넘어갔다가 55% 하락을 하고 바로 아래 꼬리 만들면서 위로 다시 붙여서 올라가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도 여기서 36% 하락, 그리고 또 여기도 볼까요? 여기도 37% 하락. 이런 하락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또 한 번 있고, 그래서 한 번, 뭐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의 큰 하락이 있었다고 보면 심지어 마이너스 55%까지 하락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투자 마인드를 어느 정도 갖고 계셔야 뭐 10% 이득 보고 팔고 사고 이걸 계속 반복하시면 이 전체 큰 상승장을 그 수익을 가져가기 어렵거든요. 복리의 수익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상승장으로 우리가 돌입을 했다라고 확신이 드는 상태,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장대 양봉들이 막 나오는 상태가 되면 이렇게 해서 막 쭉쭉 올라간다. 여기서 올라가다가 맞고 떨어지고, 그 다음 넘어갔다가 또 떨어지고, 그리고 또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고, 이게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여기서 33% 빠지고 55% 빠진다고 이야기를, 지난 상승장에 이야기를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소액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나는 조금 더 수량을 늘리고 싶은 마음에 그러면 정고점에 분명히 그 맞을 거니까 내가 여기 정고에 일단은 다 팔고 그 다음에 빠졌을 때 여기서 사야지, 이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이게 이때 프랙탈이랑 똑같이 움직일 거란 보장도 없고, 또 여러분들이 빠질 때 여기가 아래 콜이 이만큼 빠지는 거는 정말 그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수가 없어요. 정말 거의 분봉으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사실 잘 없고, 저 역시도 그렇게 할 자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큰 앞으로의 조정들이 상승장까지 해서 한 5번의 주봉으로 쳐도, 이제 1봉으로 치면 더 많을 거예요. 주봉으로 5개의 큰 이제
조정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다 대응을 해서 내가 수량을 더 늘리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정말 쉽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걸 다 대응해서 더 늘리려고 하시다가 대부분 이런 데서 털리고, 아니면 뭐 이런 데서 털리고, 아니면 정말 시작도 안 한 이런 데서 털리고, 아니면 정말 이런 데 가가지고 물량을 더 넣어서 물리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실패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기존에 실패하셨던 방법을 내가 해왔던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그 능력을 다시 또 이건 똑같이 반복해서 수량 늘리기를 할 자신이 있다, 도전을 하시는데, 내가 기존하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서, 나는 분봉 매매하는 것도 정말 연습을 많이 했다 그동안에, 그래서 대응이 된다 하시는 분은 그게 하시지만, 과거와 나에 비해서 현재의 내가 노력도 안 하고 나는 그냥 자신감만 요번에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뭐 유튜버 방송이나 아니면 누구 어떤 이제 사람한테 배워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만으로 또 똑같이 하신다고 하면 또 100% 실패를 하실 거예요. 그게 이제 세력들이 원하는 거고, 대부분은 예전에 100% 실패했는데 또 요번에 똑같이 대부분 이렇게 해요. 그게 대중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똑같이 실패하고 또 똑같이 한다. 그래서 내가 이쪽 방면에 재능이 없거나 아니면 재능이 없는데 노력을 안 한 분들,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요번에는 그 투자하시는 스타일을 바꿔서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안 됐는데 또 똑같이 하지 마시고, 요번에는 그냥 상승장이 온전하게 다음 주봉이 또 이렇게 나와요. 주봉이 또 나오고 나와요. 그래서 거의 전고까지 가요. 그런다고 하면 여기서 전고에서 맞고 떨어지든 뭐 하든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뭐 앙드레 코스톨라니 책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어디 뭐 여유 있으신 분은 한 몇 달 동안 어디 가셔가지고 그냥 비트코인 차트 이거 보지 마시고 거기서 그냥 봉인해 버리신 다음에 여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심지어 이제 감옥에 가라는 소리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군대 가실 수 있는 분은 군대를 가고,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대응 안 하는 게 정말 이런 큰 상승의 복리를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찔끔 나온 데서 매번 거래소 들어가서 얼마 올랐나 내 계좌 보시고, 수익률 얼마 올라갔는데 또 빠졌네, 얼마 마이너스 됐네, 이거 보시지 마시고요. 여기서 투자한 소액 1000만원 아니면 100만원도 정말 나중에 크게 갔을 때는, 물론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니까 그렇지만 알트코인들은 어마어마한 수익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내가 온전히 상승장 됐다라고 하시면 그냥 한번 쭉 놔둬 보세요. 정말 대응이 잘 되고 내가 피나는 노력으로 차트 하는 이제 매매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냥 그분들은 하시지만, 그 외 분들은 그거 하지 마시고 새로운 방법으로 해보시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제 방법으로 해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무조건 수익이 높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한테 제가 수익을 완전히 보장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나 제 경험으로도 저도 그냥 정말 웬만큼 뒀을 때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더 높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냥 뭐 기존 이 방법대로 하시는 게 난 좋다 하시면 되는데, 그냥 난 기존에 했는데 매번 실패했고 요번에 나 똑같이 해야 되나? 근데 내가 과거에 이렇게 실패했었는데 내가 노력을 했나? 안 했다고 하면 이번엔 좀 다르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 정도를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일 아직 안 가고 있는 XRP, 지금 최근에 조금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막 설레발을 치고 이러지 않는 이유가, XRP 리플은 정말 리토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실망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XRP 같은 경우는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무섭게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차분하게 봐야 되는 코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호들갑을 안 떨고 조용히 좀 이야기 드리는 점, 저도 뭐 올라가고 이러면 신나죠. 근데 이제 차분히 이야기 드리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 보면 지금 이 하향 트렌드 라인에서 지금 여기를 맞고 떨어지고 하다가 여기 박스에서 지금 올라와서 한번 크게 올라와서 이제는 진짜 간다 하다가 리토석을 만들고 또 갈 것 같이 하다가 완전 리토석을 만들어서 완전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갔어요. 여기도 지금 200하고 300을 타고
그 다음 한번 뚫었다가 타고 올라간 상태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난 이제 2017년 이후 이제 최근 걸 보면 여기도 쭉 하방 트렌드 라인을 쭉 따라가다가 계속 맞고 떨어지고 하다가 여기 한번 이제 치고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랑 같은 라인이고 또 하다가 또 리또석을 만들어. 근데 요번에 리또석은 정말 예전에 비해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굳이 풀어서 좀 제 견해대로 뇌피셜로 설명을 드리면 이 당시에는 리플사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가치나 세상의 금융사들하고 엮여 있는 것들, 중앙은행과 엮여 있는 것들, 그리고 중앙은행들의 디지털 화폐 발행 소식 등 너무나 대중들이 눈치챌 만한 명백한 그 사실들이 굉장히 대중 앞에 많이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좀 팩트들이 너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때 대비해서, 이때는 리플사가 사실상 지금 이때에 비해서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누가 봐도 정말 공부를 조금만 하면 XRP는 진짜 뭐가 있는데 라고 생각할 법한 코인이기 때문에 실사용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리토소 구간은 이때보다 훨씬 더 많이 길게 가져간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세력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져가야 작은 세력들도 털고, 그리고 또 개미들도 털고, 개미들이 이렇게 계속 빼면 뭐 어느 정도는 털려요. 근데 좀 진성 홀드하는 개미들 있잖아요. 그런 개미들은 사실 계속 빼도 안 털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개미들은 어떻게 터냐면 보통 이렇게 쭉 올려줘요. 이렇게 쭉 올려줬다가 쭉 빼고, 이런 좀 큰 변동성을 해줘야 이런 데서 보통 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이 꽤 나왔어요. 이런 구간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는 이유는 사실상 뭐 당연히 세력 입장에서는 물량을 한 번 더 짜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중화가 너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리토소 구간을 더 많이 했다라고 보고, 여기 똑같이 바텀을 한번 찍었죠. 리플 원화로 150 구간, 지금 이 박스로 해놓은 이 구간을 정확히 여기에요. 예전에 했던 구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AI가 만들어 나가는 패턴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다 선이 맞는다는 것은 그냥 AI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수학자들이 이제 설계해 놓은 대로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후에 지금 또 올라가다가 또 리또석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상단 바텀을 만들고, 지금 이제 300하고 200에 이제 올라가서 300에 걸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굉장히 상승으로 가기에 정말 근접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저도 이제 설레발을 치고 싶지 않지만 정말 지금은 설레이는 순간인 것 같긴 해요. 요 구간이 지금 300에 딱 안착을 해갖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요번에 출발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이때처럼 큰 장대 양봉을 쏴요. 그러면 이때도 전에 거의 고점이라고 불릴 만한, 이때도 한번 볼까요? 이때도 보면 여기 구간이죠. 여기 구간, 여기 딱 구간에서 여기 구간에서 딱 지지를 해줬어요. 뭐 위까지 쐈다가 지지를 해줬는데, 요번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똑같이 지금 올라간다고 하면 강력한 좀 조금의 저항 같은 경우는 여기가 있고요. 여기 전에 2월달에 찍었던 구간, 그리고 계속해서 지지를 받았던 구간, 그리고 저번에 중간 이제 상승장 중간에 저항을 받았던 구간, 이 구간이 있을 수 있고, 이 구간이 대략 한 340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340원 구간이 한 번에 좀 어떻게 보면 저항이 되고 지지가 될 수 있는 포인트고, 그 다음 구간으로는 한 540원 정도 구간, 540원 구간이 이제 두 번째 구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구간은 쉽게 요번에 만약에 XRP가 상승으로 가는 찐 상승장이다, XRP의 알트장이다 라고 하면, 그렇지 만약에 안타라고 하면 요번에 여기를 맞고 이렇게 하다가 더 빠지는, 그래서 뭐 더블 바텀을 한번 더 해주는 리또석을 보일 수 있고요. 만약에 XRP가 찐 상승이 아니라고 하면. 근데 XRP가 만약에 찐 상승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바로 돌파를 해서 여기까지 갔다가 한번 여기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인다 하면 이제 굉장히 좋겠죠. 그러면 이제 540 구간을 지지를 받는다니까, 그러면 바로 그 다음에 넘어가지고 가주는 형태, 이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번이 찐 상승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300일 이평선에 안착을 해준 이 상태가 굉장히 보기 좋다. 그리고 굉장히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태에 와 있다. 물론
여기서도 300일 이평선 위에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런 한 번은 이걸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도 300일 위에 안착을 했다가 또 리터석을 만들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보였다고 해서 꼭 지금 출발을 하는 발사대 위에 와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XRP가 워낙에 대중 알 수 없는 코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이미 너무나 많은, 지금 뭐 페이버너 같은 것도 얼마 전에도 페이아이디랑 연동하는 그 P2P 거래하는 굉장히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이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보여지는 호재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대중들이 끝까지 가격으로 혼란을 줘서 그 대중들한테 그 마지막까지도 힘들게 하고 갈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요번에 이렇게 갔다가 여기 맞고 떨어진다 하면 요번에 더블 바텀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갔다가 한 뭐 이쯤 뭐 한 요 정도 선에서 지지부진 또 하다가 다음 시도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 됐던 거의 다 온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전에 방송에서 한 그때 6개월에서 18개월 이제 정말 길게 이야기 드렸을 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뭐 한 3개월에서 늦어도 한 올해 말 정도 안에는 뭔가 모습을 추세를 확실히 전환하는 슈팅을 보일 걸로 보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걸린다고 해도 뭐 한 지금 올해 말까지라고 하면 5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만약에 찐 상승이 XRP가 안 나온다고 해도 다른 코인들은 다 올라가요. 다 올라오고 얘만 안 나오고, 그 와중에 만약에 다우지수나 나스닥이 정말 큰 충격으로 인해 무너지면서 비트코인하고 금은 시장도 같이 만약에 좀 꺾여요. 물론 근데 지금 그럴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박스를 이탈을 했다라는 것은 여기서 실버가 하다가 다시 박스권 아래로 들어온다? 그건 좀 쉽진 않을 것 같고, 여기서 어느 정도 뭐 하다 한 요 정도 지지를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뭐 큰 폭락을 해가지고 XRP만 안 가고 뭐 막 이런 사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악을 늘 생각을 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조금 더 여러분들의 투자 마인드가 단단해지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이야기 드린 것인 뿐이고, 지금 굉장히 일단은 좋게 보고 있어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실 때 XRP도 마찬가지로 이게 여기서 뚫고서 여기서 안착을 하던 아니면 뭐 여기서 안착을 해서 가던, 여러분들이 이 그 어떻게 보면 저항과 지지선 이거를 제가 그은 것을 여기서 다 팔고 또 다 사고 다 팔고 뭔가 매매를 하시지 말고요. 그냥 만약에 어차피 여기까지 손절 안 하고 들고 계셨잖아요. 뭐 수익이신 분들은 그냥 여기서 수익을 익절을 하셔도 되고, 익절은 언제나 좋은 거니까 그건 뭐 본인들 판단인데, 돈이 급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난 정말 길게 보고 나는 암호화폐 시장에 내가 감당할 돈만 투자를 하고 적은 돈으로 정말 큰 수익, 뭐 정말 10배, 100배 이런 수익을 난 누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시점부터 그냥 그 거래소에 거의 한 달 동안 들어가지 마시고 보지 마시는, 그냥 아예 관심 밖으로 두신 다음에 어느샌가 그러면 뭐 한 여기 가 있고 여기 가 있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여기서도 XRP가 엄청나게 출렁이고 막 마이너스 50%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 계속 보면 플러스 막 한 몇천만 원 됐다가 다시 몇백 됐다가 그 다음에 막 플러스 막 억 단위였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막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 감당하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어깨까지, 이런 어깨 자리까지, 뭐 머리 꼭대기가 여기라 그러면 한 어깨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들고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시려고 하면 암호화폐 시장에 이 굉장히 흥분되는 커뮤니티나 그 다음에 거래소에서 한 발 떨어지셔서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일상생활 하시면서 좀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시장을 그냥 냉정하게 바라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큰 수익을 복리로 가져가시는데 성공적인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뭐 경험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차트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여러분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하고요.
뭐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 이제 훈풍이 뭐 불 걸로 보는데, 저도 미중 관계나 이런 것들 요주의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보면서 또 급한 내용들이나 그리고 큰 변동성이 있을 때면 커뮤니티 쪽에 제가 글을 남겨서 여러분들하고 빨리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